반갑습니다. 자, 마스크 저는 벗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인기가 많은 줄 알았는데, 좀 팬들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맨하테크의 심장, 일하고 감히 외치고 다니는 어소시에이티 경영표입니다. 제가 2020년도에요. 작년이죠. 2021년도 되겠네요. 아니, 2019년, 재작년 하반기 때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 100이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 그리고 항상 어려운 시기, 매년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또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도 어떤 일정한 기간마다 어려운 시기는 매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부자가 나온다라는 이런 사이클을 보게 됐고요. 이 책에서 감동받아서 계속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죠? 계시구나. 제가 사장님만 보겠습니다. 네, 복입니다. 얼마 전에 루미노베이션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매일 발라서 사진을 매일 찍었습니다. 어떻게 찍었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찍었습니다. 세안을 하고. 바로 그 사진 찍으면 원래 이뻐지잖아요. 그래서 자고 난 다음에 세수를 하고 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계속 찍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1일부터 이렇게 했는데, 사장님 놀라운 거 발견 못 하셨죠? 네. 자, 그 얼굴이죠? 네.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30일 동안 찍었는데요. 제가 웃지를 않았어요, 사진 찍을 때. 네. 30일 동안 놀랍게도.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는 언제 가장 웃고 행복하게 웃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비즈니스 할 때. 우리 팀원들과 사장님들과 있을 때는 항상 웃는 얼굴이고 행복한 얼굴인데, 아빠 이 사진은 왜 이렇게 어디 보고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사장님들께도 제가 웃는 즐거운 이 비즈니스에 대한 팁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요. 83세 노부부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계세요. 이분은 공무원들은 되게 아세요. 요 남자분이신데 공무원 교육을요 몇십 년 가셨던 교수님이세요. 그러면서 의료기관을 또 운영하셨고요. 그래서 근자에 한 3년 정도를 본인이 은퇴가 아니라 노후에 웃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과 카페를 차렸어요. 80세가 넘은 나이에 본인이 커피를 로스팅 하는 거를 배웠고요. 빵 굽는 거를 배웠어요. 근데 너무 행복하대요. 그 전까지는 자녀들의 얼굴이 되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본인의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사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이 카페가 양산에 있는데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네,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제법 많은 비용을 들였습니다. 네. 근데 우리의 로망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지금부터 살아서 노후에는 정말 내 삶을, 내 시간을 누리는 삶, 그리고 누군가한테 나눠주고 누군가를 통해서 행복해, 나처럼 살아봐, 이게 우리의 로망이잖아요.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우리 현실인 거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힘드세요? 그 전부터 힘들었었어요? 네. 그 전부터 계속 힘들었어요. 저만 힘든 거 아니었죠? 네. 계속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것처럼 우리가 우리한테 스스로 어찌 보면 체면을 걸지 않았나 싶어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만남을 통해서 하소연을 했었어요. 힘들지. 그런데 코로나라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 때문에요,
힘들지 수다를 떨어야 되는데 그거를 나 혼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게 느껴질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은 벌써 오래전부터 힘들었다라는 거죠. 40대의 나이가 한참 경제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안정기를 들어서야 되는데 이 40대의 나이 어떻게 고민요? 내 집은 마련했어요. 그런데 은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 집을 마련했는데 그게 70%는 은행 거예요.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늘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에 있는 빚을 다 갚아도 빚 청산이 안 된대요. 저는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거든요. 저도 빚이 많았던 사람이고 지금도 많아요. 근데 곧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들 하고 계시는데 더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부모보다 못 사는 최초 세대 MZ세대 지금의 20대, 30대 초반들이죠. 제가 보기에는 20대처럼 보이지만 연식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부모 세대가 좀 못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부모 세대보다 잘 살 수 있을 거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를 취업하면 부모를 부양했잖아요. 근데 지금 세대는 고민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열심히 노력하는데도요 부모보다 못 살아요. 부모보다 기회가 없다라고 하소연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연령대가 많은 노인 부부들은 어떨까요? 제가 처음에 예시로 보여줬던 83세의 이 교수님, 이 부부는 남부럽지 않은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지만요. 평균적인, 일반적인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요. 노후 은퇴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70대, 80대 분들이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니까 나머지 3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위안이 되는 게 지금의 60대, 70대, 아니죠. 7, 82 세대들은 연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연금을 받아야 될 40, 50대 이분들은 노후 세대가 고민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한 가정이 한 분이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 130만 원이 필요하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전문기관이 통계를 내니까. 근데 요번 장수하지 않아요. 그럼 부부는 260만 원이 필요한데요. 연금 가지고 260만 원 나오시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생활에서 제가 65세 되면 한 120만 원이 나옵니다. 일반 직장인이요. 연금 생활로 100만 원 넘는 분 잘 없습니다. 평균이 얼마인 줄 아세요? 80만 원요. 네. 78만 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한 30년간 꾸준히 연금을 부었는데요. 평균이 78만 원이에요. 그래서 노후에 다시 연금을 붓는 분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80, 10만 원 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 사회에서 실패한 자녀들, 사회 기회가 없는 자녀들을 같이 살아야 될 부모 세대들이 지금 50대, 60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더 걱정될 게 출생 시간표가 너무 늦어진 거죠. 저도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지금 늦둥이가 7살이에요. 아침에도 싸우고 나왔거든요. 제가 50하나인데 7살하고 싸우니까 참 문 닫고 나오면서 내가 왜 이랬지? 이런 고민했어요. 그래도 7살 아이가 아빠 다녀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고민은 어떤 고민을 하냐면요. 우리 7살인 이 막내 아이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될 시간이 적어도 17년에서 18년 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제가 버텨줘야 되는데 제가 올해 50 하나거든요. 그럼 17년을 더하면 68인가요? 적어도 70대 되는 그 나이까지
제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막내는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 첫 아이가 16입니다. 우리 첫 아이가 한 20이나 30 됐으면 아빠의 짐을 덜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전 세대의 고민들을 하는 세대들이 하는 시간들이 지금의 저희들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앞으로의 변화될 세상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재작년까지죠. 많은 기사들이요.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몰렸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들한테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하셨습니까? 조금만 더 해서 공무원 해라. 왜? 안정적인 직장이었잖아요. 철밥통일 넘어서 그냥 쇠사슬로 탁 해가지고 공무원만 딱 들어가면 그래도 연금도 괜찮고 월급도 따박따박 나오고 이런 세상이 공무원 세상이었기 때문에 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기사가 났냐면 매일경제에서요. 공무원, 중앙공무원이 25%래요. 중앙공무원만 25%가 AI로 대체된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요. 공무원 하는 업무 중에 대다수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통계죠. 9급의 73%예요. 9급 공무원의 73%가요. AI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기사가 났고요. 이 통계는 어디에서 만들었냐면 매일경제에서 통계를 낸 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통계를 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정부에서도 공무원을 많이 뽑고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한테 공무원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 기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무원의 거의 7, 80%는요, 9급이에요. 기초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초의 70%가 AI로 대체되면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끔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여기에 뭐 선생님도 계실 거고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건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에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말고 자영업을 하시잖아요. 제가 과거에 했던 일 중에 의료 컨설팅을 했었어요. 경영 컨설팅을 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 분들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는 분들 있어요. 지금도 친한 지점장님들 계신데 그분들이 은퇴하면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딱 3가지를 준비하시더라고요. 편의점, 치킨점, 그리고 어디에 이렇게 투자할 데 없나? 요 3가지를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배들을 본대요. 10년 전의 선배들은 은퇴하셔도 편의점을 하든 치킨점을 하든 커피숍을 하든 그래도 자영업자로 자녀들의 마지막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셨대요. 근데 지금은 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커피점을 하려니까요. 4천만 인구 중에 자격증 따는 사람이 그 바리스타죠.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약 2천만? 뭐 1,500, 2천만 정도 된대요. 그분들 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때 요양보호사 자격증 또 따시려고 준비했대요. 환자가 1,000만인데요. 자격증을 가진 분이요. 2,500만이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김 사장, 당신은 그래 잘하던 일 그만두고 지금 뭐 하노? 5년 전에도 제가 4년 전에도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메나테크 회사 만나서 네트워크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양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현실이 되니까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야, 통닭도 내가 튀기는 게 아니라 이제 기계가 튀기는데 더 빨라. 배달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배달하는 전문가가 있어. 그럼 나는 통닭집만 차리면 돼. 그렇게 비전을 삼았는데 가보니까 통닭집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옆집에는 A 통닭, B 통닭, C 통닭. 우리나라 양계장이 그래 많나요? 인구 4천만이 먹는 통닭이요.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통닭보다 더 많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모르겠는데요.
중국보다요, 치킨을 우리나라가 더 많이 먹는데요. 중국이 10억 인구죠. 4천만이 얼마만큼 먹는지. 예. 그래서 로봇가 통닭을 1분마다 튀겨는 이런 세상에 사는 거죠. 그러면 로봇을 사가지고 통닭집을 하려면 내가 얼마만큼의 자본이 있어야 됩니까? 지금은 통닭집 차리려면요, 한 2, 3억 정도 있으면 됩니다. 2, 3억 있으면 잘 되든 못 되든 체인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기계가 도입을 꼭 해야 된다면 2, 3억 가지고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의 대학생들이 고민은 뭐냐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자, 이런 고민이 아니랍니다. 졸업하고 뭘 할까, 이런 고민을 한다랍니다. 그렇게 어렵게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갔는데요, 막상 대학에서 졸업하기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눈을 돌렸습니까? 최근에 많은 기사가 있죠. 투자요. 비트코인 주식요.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맹목적으로 투자하라는 거죠. 그럼 이 학생들이 얼마를 투자하는지 아세요? 1억, 10억, 20억을 투자하지 않고요, 100만 원, 200만 원 빚내서 1, 2천만 원 투자한단 말이에요. 대출받아서 투자한단 말이에요. 꿈은 어떻게 꾸는지 아세요?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억을 꿈을 꾸는 거예요. 1000만 원을 투자해서요, 1억을 꿈을 꾸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상화폐나 주식의 전문가들은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번답니다. 투자자들은 적어도 10억을 투자했는데 내가 10억을 까먹어도 괜찮아. 그 정도는 까먹을 수 있지. 왜? 내일 내가 투자한 20억이 들어오니까. 이런 분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대학생들이 저희들보다 더 심한 고민, 대학을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뭘 내줍니까? 창업해라 그러잖아요. 창업지원금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치 없는 이 학생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여기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자녀 세대하고 부모 세대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빠는 치킨집, 나는 샌드위치 가게. 그래서 요식업에서 둘이 경쟁하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내가 잘 안 돼요. 이런 세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업을 갖고 있는 저희들 역시도 은퇴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의 실정이고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아이템이 나왔어요. 당근이 나왔습니다. 채찍이 나온 게 아니라 당근이 나왔어요. 너무 재밌는 게요, 이게 중고나라 같은 카페인데요, 하도 중고나라에서 이렇게 사기가 많으니까요, 이 카페에서는 이렇게 장바구니가 있어요. 서로 물물 교환을 하든지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바구니를 가지고 서 있어요. 그럼 알아보는 거예요. 당근이세요? 이렇게. 저기 당근 주스 있네요. 너무 많이 속아서 이 안에서, 이 플랫폼 안에서 서로 물물 교환을 하고 서로 소득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당근마켓가 안전하다라고 제가 광고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당근마켓의 이용자들이 주간 이용자가 1000만 명이에요. 4천만 인구 중에 1000만이 여기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는데 93%가요, 구매자이면서 판매자입니다. 굉장히 괜찮죠? 물물 교환 시대를 넘어서 내가 안 쓰는 것, 내가 남은 것들을요, 여기서 거래를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직거래를 잘하기 위해서 당근이라는 그림이 있는 이 쇼핑백을 딱 들고 있으면 서로 친분 있게 교환하고.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안심이 되더라고요.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연예인들 만나고 싶으면요, 당근마켓 들어가서 본인들이 안 쓰는 거 올려주시거나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소득을 보니까 당근마켓에서 얼마 정도? 나는 10만 원 줬는데 10만 원 해가지고 남들이 가져가던가요? 아니에요. 1,000원, 2,000원, 3,000원. 그래가지 저의 재고를 그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당근마켓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나눔을 통해서 나의 가게에 아이들한테 아니면 나의 용돈을 조금 벌고자 당근마켓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근데 평균 소득이요. 한 76만 원 정도예요. 아르바이트 다 해보셨죠? 저도 대학 때부터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열심히 했거든요. 아르바이트 하루에 1시간씩 해서 76만 원 벌어지는가요? 그런 아르바이트 좀 저한테 이렇게 안내 좀 해주세요. 하루에 1시간 투자해가지고 76만 원 버는 아르바이트 없습니다.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76만 원 번단 말이에요. 뭘 많이 하느냐 보면 과거에는 대리운전을 많이 했습니다. 일과 이후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대리운전을 안 해요. 내 소득이 줄다 보니까요. 대리운전을 안 부르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시켜 먹으니까요. 굳이 밖에서 누구를 만나지 않으니까 대리운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 아르바이트가 뭐였냐면 학습지 교사였어요. 어느 정도 산수하고 국어만 잘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뭐 빨간 펜, 노란 펜, 무슨 북 해가지고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 중에요.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프로스트가 얼마큼 안 돼요. 적어도 60% 이상은요. 부업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도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 왜? 이 정도 소득 있으면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것도 괜찮았거든요. 집에 쓰는 생계비 이 정도만 있으면 도움 됐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이 정도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 리더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랜 B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요, 플랜 B를 준비하라. 그러면서 이 세계적인 리더들이 콕 집어서 네트워크 마케팅. 아르바이트에서 76만 원, 이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본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플랜 B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플랜 B를 준비하세요 하면, 아이고, 지가 좋아서 그렇게 짜고 넘기면 되지만, 적어도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는 전문가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플랜 B를 준비하라라고 했을 때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부업이나 이런 이런 걸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르바이트 아니에요. 나의 남는 시간을 쪼개서 76만 원 벌고 50만 원 벌고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네트워크 마케팅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이드 프로젝트.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이 사이드 프로젝트 100이라는 이 책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A 플랜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주부면 주부, 학생이면 학생, 자영업이면 자영업, 변호사면 변호사, 월급을 받는 분들은 월급 받는 대로 A 플랜에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났을 때 결과물을 내더라. 그 결과물을 내는 100명을 소개한 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꽃집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우리 뭐라 하죠? 이렇게 액세서리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소득을 만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투자가 몇십 달러부터 몇백 달러, 몇천 달러 되는 분들도 계세요. 책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요, 아르바이트가 아니었어요. 지금 제 파트너 중에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임상무 사장님. 그냥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부산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분이거든요.
이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정받을 정도로. 당신의 음악을 통해서, 피아노를 통해서 정말 세상에 감동받아가지고 내 인생이 변했어요. 내 마음이 변해서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새로운 뉴 프로젝트를 만났을 때에 결과물을 내더라는 거죠. 앞에서 세계 리더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부업으로 다단계 개념으로 해서 성공, 이런 이야기 아니라고요. 적어도 일정한 노력의 대가 지불로 인해서 인세와 연금 같은 소득을 만들어주는 일이 사이드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누가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 사이드 프로젝트 들어봤어, 그거 부업이래. 아니요, 부업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일정한 A 플랜에서 정말 열심히 살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간을 투자했더니 인세와 같은 연금을요 꾸준하게 받는 일, 그게 사이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일이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일은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어요.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마다 다 결과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냐는 거죠. A사부터 해서 A-사, 또 A-사에서 또 다시 사. 여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을 통해서 부자가 나와요. 부자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부자가 나와요. 그런데 더디게 나와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10년 동안 했는데 나한테 소득이요 30만 원, 50만 원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없는 것보다는. 그러나 엘빈 토플러라는 이 미래학자는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많은 아이템 중에서요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식품에서 부자가 나온다고요. 10년, 20년, 30년 뒤에 나오는 것도 좋지만 아이템을 어디서? 질병을 치료하는 식품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찾아서 거기서 해라. 그러면 10년, 20년 뒤가 아니라 본인이 진짜 A 플랜만큼 열심히 한 시간 투자한 만큼 부자가 나온다고요. 이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 좀 두꺼워요. 글씨가 좀 작아서 그렇지. 이게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아이템인 거죠. 왜 세계적인 리더들이, 경제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노동소득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을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라고 결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시스템 소득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았고요. 대부분 월급장이나 자영업자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대한민국이 게으른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 사람들이 모인 나라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죠? 현실이 더 빠르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 세계 리더들이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소득을 한번 벌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시스템을 돈 주고 사든지,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가서 시스템에 내가 원본이 되든지 복제가 되든지 해보자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이드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회사고 정확하게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회사, 저는 메나테크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키백과에서 검색해 보세요. 혹시 자녀들한테 다음에서 검색하라고 하지 마세요. 네이버 검색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할 수 있으면 구글에서 하세요.
다음이나 네이버에는요, 메나테크 치시면, 건강기능식품 우리 엄마가 먹어서 뭐 불편해. 보조식품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잘 있던 우리 아빠가 막 의사처럼 이야기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본질적인 건 틀리게. 근데 구글에 가면요, 더 안티적인 글이 많아요. 왜 이 회사가 제시하는 영양을 먹었는데 왜 사람들이 회복돼요? 왜 좋아져요? 이 회사가 특허라는 갖고 있는 소송을 걸렸는데 왜 풀렸지? 그런 회사가 27년 동안 왜 존재하지? 아주 디테일하게 이 회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보세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사회적 기업이고 의학 대체 웰리스 퍼스널 케어, 질병을 치료하는 식품을 갖고 있다는 회사라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메나테크라는 회사를 처음 만났을 때 안티카페부터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구글을 검색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메나테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건지 안티카페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거기서는요, 이런 길들이 없습니다. 나스닥에 등재되어 있고, 나스닥에 등재해서 빚이 없고, 제가 작년까지 보니까 1.2% 있더라고요. 거의 제로잖아요. 건강기능식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요, 나스닥에 등재된 회사는요, 거의 메나테크가 아직까지 처음입니다. 등재됐던 회사가 있었어요. 뉴욕 증시로 빠졌어요. 유지를 못했어요. 기술력이 안 됐어요. 이런 이야기는요, 네이버에 없습니다. 안티카페에 없더라고요. 그런 회사를 제가 사장님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회사의 아이템은요, 정말 대단해요. 이 기사 보셨는지 모르는데, 베튼병이라고 그래요. 베튼병. 이 아이가 베튼병인데요. 어떤 병이냐면요, 태어날 때 중추신경계의 어떤 유전적인 문제로요, 언어가 안 돼요. 마비되기 시작해요. 시각이 마비되기 시작해가지고요, 10대가 되기 전에 사망하는 병이에요. 그 기적의 치료약이 발견됐어요. 얼마요? 28억입니다. 28억이 비싼가요? 이 병을 갖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요, 돈이 문제겠습니까? 생명인데요. 28억이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선택할 수 있는 생명인데, 금쪽 같은 생명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8억인 거예요. 그런데 메나테크라는 회사가요, 19만 6,200원 가지고요,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있어요. 28억이 몇 분의 1입니까? 이때까지 글리코 이야기하면 비싸 이야기했죠. 그럼 28억짜리 드시라고 하세요. 어디 가세요? 미국 가세요. 어떤 아이템은요,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고요, 그 세포에 이렇게 촉수가 되어 있는데 이 촉수가 10만 개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현대는 한 3만 개 정도 있고, 그 앞에 아이처럼 특정 질병이 있는 아이들은 10,000개 미만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질병이 오더라. 그럼 반문을 하면요, 이 촉수를 10만 개 정도 만들어주면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되찾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촉수가요, 8가지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은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들에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들. 그런데 그 식물들이 점점점 우리가 못 먹고 있는 거죠. 쑥 자주 드세요? 미역 자주 드세요? 네. 산삼 자주 드시는가요? 아니면 홍삼, 도라지. 어느 순간 우리의 몸을 회복해야 될 이 식재료들을 우리가 점점점 안 먹고 백종원님께서 추천하는 레시피를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우리 몸이 점점점 아파만 가고 있는 거죠. 물론 그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게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에서는요, 2008년도에 글리코란 당사슬이 우리의 건강에 영향이 있더라. 이 글리코란 당사슬을 채워줬더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 국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약 400억 불, 400억 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요,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의 총책임자가 발표했죠. 네, 글리코 한 통을 한 통에 15만 불 받겠대요. 15만 불이 얼마입니까? 약 1억 5천이죠. 28억보다는 좀 싸죠. 그래도 글리코 한 통을요, 1억 5천 정도를 받겠다고 합니다. 왜? 앞으로의 미래에는 글리코와 줄기세포가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키워드라고요. 전 세계의 노벨상을 수상한 분들의 모임단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옆집에 개똥연마가 밥만 먹으면 좋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좋은 영양소를요, 특허로 해서요, 우리만 갖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A사, B사, C사 다 갖고 있으면 굳이 여기서 열중해서 강의를 들으라고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아이템, 적어도 28억 개 이상이 넘는 아이템을요, 우리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매번 어려운,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해가 계속 있었잖아요. 사스부터 메르스부터 지금의 코로나까지. 언론에서도요, 이런 기사들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메나테 글리코라는 이야기를 못 했어요. 그냥 뭐 다당체, 알로에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콕 집어서 그냥 메나테 글리코를 먹으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하지 않아도 이 면역 시대에 28억 이상 되는 아이템이고 28억 이상, 아니죠. 28억을 줘도 있어도 못 먹는 그런 것을 뛰어넘는 아이템이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25년 됐는데요. 전 세계 27개국에 회사가 진출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진출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말을 버벅거리죠. 메나테크 심장이 뛰다 보니까 말이 잘 버벅대요. 그런데 제가 해외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요. 호주를 통해서 메나테크 지원센터가 지난달에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영어를 잘하나요? 한국말도 못하는데요. 제가 늘 입으로 뱉은 게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글로벌한 분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국, 일본, 젊은 리더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대단해서 아니요. 이 회사와 이 아이템과 이 소속된 팀이 대단하다 보니까 그걸 알아보고요. 젊은 분들이 오세요. 젊은 분들이 무슨 인맥이 많겠습니까? 우리 파트너, 이제 피아니스트, 피아노만 해가지고요. 피아노만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 리더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전 세계 굶는 아이들, 영양실조로 굶는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먹는 똑같은 영양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잖아요. 메나테크 때문에요. 그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있고요.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메나테크 때문에 저도 이렇게 염소를 통해서 제가 열심히 사는 일을 통해서 해외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와 이런 아이템과 이런 가치 있는 회사의 보상은 어떻느냐? 보상은 6가지, 7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큰 보상은 이제 6가지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은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오늘 초대한 분 통해서 보상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왔나요? 힐링하려고요? 물론 정신적 힐링도 좋지만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러 왔기 때문에 보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
처음 시작한 분들 위한 보너스입니다. 난 사업을 잘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처음 시작했을 때 보상이 많이 없대. 이런 분들을 위한 보너스예요. 내가 먹은, 내가 감동한 이 부분을요, 똑같이 두 분, 네 분에게 전달해보는 겁니다. 이 500PB는 어떤 의미냐면요, 한 80만 원 정도 소비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트레일스 마스터 챌린지가 도전하잖아요. 이게 한 달, 나의 건강, 나의 체중 조절에서 한 달 패키지예요. 내가 먹어보든지, 누군가 소개해보는 거죠. 그래서 네 분한테 하면 무조건 20만 원 회사한테 그냥 회사가 보너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몰라도 고객이니까 써보고 줘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니레벨 보너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께 할 때마다 이 단계별로 프로테이지로 보너스를 줘요. 많게는 8%에서 4%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보너스의 폭이 크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보너스는 이제 무한 보너스입니다. 그러면 7단계밖에 보너스 안 줘? 그럼 10년 뒤에는, 5년 뒤에는 보너스 없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업을 비즈니스 하다 보면 이 큰 축이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큰 축을 제외한 나머지 축에서요, 7단계 이후, 그러니까 미치죠. 이 8단계 이상으로 해서 100단계 가든 1000단계 가든 놀라운 게 있는데요. 우리 큰 이제 아들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뒤에서. 근데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왜? 아버지의 코드를 물려받을 거라는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 살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30년 해주 너무 감사하죠. 코드 물려받으면 자기는 그죠? 대수의 결정 없이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무한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멘토 보너스. 내가 추천한 분이, 초대한 분이 성장할 때마다 매달 받는 보너스죠. 적게는 3만 원부터 많게는 10만 원까지. 이렇게 많은 분을 초대할수록 나의 보너스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초대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임상훈 사장님. 피아노만 잘 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걸 잠깐 넘어가고요. 매칭 보너스. 나의 팀을요, 잘 훈련시키고, 내가 먼저 리더로서 복제되고,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을 잘 훈련시키고, 그들이 성장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소득이 최고 20에서 2.5%까지 나한테 보너스가 옵니다. 그래서 꼭 인맥이 없어요. 나는 추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너스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다수가 저의 파트너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너스, 글로벌 풀 보너스. 사장들 해외 안 나가셔도 됩니다. 제가 나가서 열심히 하면요, 브론즈 PD만 되세요. 그러면 전 세계 매출입니다. 순수익이 아니라 매출이에요. 매출의 1.5%를 기금으로 조성해가지고요, 브론즈 PD 이상 지분가로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중국, 일본, 미국 전 세계가 다 잘 돼야 돼요. 사장님들이 너무너무 잘 돼야 돼요. 왜? 이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메나테크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처음인데요. 이런 보너스를 갖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비슷한 회사가 있다 그래요. 그 회사는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내가 개척을 했어요. 그 미국에 나의 리더가, 전혀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리더가요, 이 소득의 과반수 이상을 가져가고요,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 있어야지 이런 보너스를 받아요. 그런데 메나테크의 보너스는 그게 아닙니다. 글로벌 풀 보너스는요, 브론즈 PD만 되세요. 브론즈 PD가 어느 단계냐, 초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전 세계 매출의 보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좀 사업을 하기 힘들다 그러세요. 이때까지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지원그룹에서요, 사장님들 위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 굉장히 쉬운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TLP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속만 하시면 돼요. 핸드폰, 노트북 열어 가지고요, 내가 모르고 아이들한테 보여주세요. 이거 어떻게 읽는지 보여주시면 돼요. 만날 때요,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저분은 나보다 이런 미디어를 잘 다뤄. 그러면요, 내 아이디어 패스워드 주고요, 열어봐 달라 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건강에 대해서 알고 싶어?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안에서요, 많은 전문가들이요,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줘요. 교육을 할 수 있는 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 초대할 수 있는 거, 모든 부분들이 이 프로그램 안에 다 있습니다. 내 입으로 설명을 다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 만나서 누가 우리 이야기를 1시간씩 들어줍니까? 기승전결 3분이나 2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왜? 본인들이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요,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지원그룹뿐입니다. 메나테크 안에서도 이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룹은요, 지원뿐입니다. 결과예요, 결과. 이렇게 제가 열심히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결과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이냐면요, 저만 누리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누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대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하고 놀 시간이 적은 거죠. 우리 큰아이가 욕심내서 코드를 안 아인데, 네, 참 고민됩니다. 그런데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아이가요, 아빠 하는 일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매년요, 여행을 가거든요. 아빠 열심히 일해서 올해 어디 가네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 해까지는 해외를 갔거든요. 해외를 갔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어떤 걱정을 했냐면, 아빠 올해는 여행 못 가는 거야? 아빠 이런 일도 걱정 안 합니다. 본인들이 해외 여행을 못 가는 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해외 안 가도 된대요. 재작년에 베트남 갔다 왔는데, 우리 딸아이가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였어요. 제일 맛있고, 제일 건강하고, 환경도 제일 좋고, 무조건 베트남으로 다 통일됐는데, 작년에 제주도 가고 나서는 베트남을 싹 잊었어요. 베트남 안 가도 된대요. 비행기도 많이 타고, 근데 제주도는 1시간 만에 갔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게,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자기 위주로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가, 제가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한 40분 강의 참 유치하죠? 네. 누군가한테는 되게 유치합니다. 그러나요, 누군가는 유치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렵습니까? 이 로그가 뭐냐면요, 부산시에서요, 2030년 전 세계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유치해 자꾸 외치는 거예요. 저도 감히 사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유치할 수도 있지만요, 사장님들은 메나테크를 유치해야 됩니다. 본인의 삶 속에. 유치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 삶에 진짜 답이 있는, 아이템이 있는, 미래가 있는, 컨텐츠가 있는 지원을 유치하실 때 아마 여러분이 저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유치를 외치고 있을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